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T입니다. 며칠 동안 제가 방송도 못하고 그랬는데 잘들 지내셨는지요?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우선 일단 토요일 토요일날 13차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갔었습니다. 주최 측 얘기로는 사상 최대 인파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청계광장에서 거기서 꽉 채우고 시청 앞 광장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남대문까지, 남대문 옆에 회원동 있는 쪽까지 인파들이 꽉 찼으니까 아마 사상 최대로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탄핵 정국은 안개 속에 지금 있지만 나오시는 분들은 표정은 점점 밝아지고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변수들이 많고, 지금 헌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특검 이야기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혼탁하고 혼미합니다. 아마 저기 나오시는 분들도 평소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안 좋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일단 나왔으니까, 나오면은 이제 생각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불행한 현실이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고, 지난주 한 주 동안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그 다음에 특검들이 저지른 일들, 그 다음에 헌재 이정미 재판관의 발언들, 그 다음에 정치권의 움직임들. 우선 일단 특검이 이제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고 무소불위에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도대체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라고, 자기네들 정의라고 그랬거든요. 경제보다 정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손목에 수갑 포승줄을 맨 게 이제 전 세계로 타전이 되면서,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성의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 브랜드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 손해를 봤다. 100억 달러면 10조 원이 넘거든요. 그 죄목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죄목 또한 말 대금을, 승마용 말 대금을 판매를 하고 대금을 바로 국내로 반입하지 않았다라고 외환관리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대기업의 총수한테 외환관리법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얼마나 잡아넣기 위해 가지고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여러분들은 진짜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일이죠. 글로벌 기업의 총수를 말 대금을, 빨리 판매 대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을 시킨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이게 완전히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랍니다만은, 불문율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그래요.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영장 발부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도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특검하고 법원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지켜야 될 사람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네들은 완전히 불법하고 악, 그러니까 말은 법인데 악이죠, 악. 그렇죠? 이건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서 10조 원의 돈을,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다. 그 사람들이 10조 원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삼성 직원들이 만들어낸 가치인데 그걸 단지 몇몇의 특검 하는 사람들이 정의라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잣대를 가지고 손실을 입혀도 된다라고, 나중에 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이 시국만 넘어가면 자기네들 죄는 묻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국가를 이렇게 자기네들 맘대로 망가뜨렸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진짜 문제고.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 이정미 대행이 계속해서 지금 그 시간에 임기 전에 탄핵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매체 여러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간단한 민간인의 무슨 범죄더라도 정당한 재판, 정당한 조사, 정당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시키느니 마느니 하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특검의 그 언론 플레이나 무슨 기소 내용만 가지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도 주지도 않고 증인도 채택을 거부하고, 이런 상태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제정신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죠? 법이 공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세계 인권법이라는 게 뭐야? 그 사람이 설사 죄를 지었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법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인 사람을 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방어권조차도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이 아니죠. 그런 나부랭이가 죄를 빨리 결정을 내겠다라고 그러는 게 도대체 상식에 부합되는 일이냐 이거죠.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참으로 진짜 참담한 마음, 심경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언론, 특검,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진짜 국가를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얼마만큼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얼마만큼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지는 미처 몰랐어요. 이거는 진짜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만한 일을 21세기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처참한 심경이 아닐 수 없어요. 예, 하여튼 이날 집회에는 시청 앞쪽은 상당히 좀 해가 들어서 따뜻했었는데, 이쪽 행진하는 쪽 남대문 쪽으로는 굉장히 칼바람이 불고 추웠는데, 나오신 분들이 거기서 서가지고 1시간 이상을 추위에 떨면서 있었던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진짜 어이가 없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예, 두 번째 얘기가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예, 이게 합시다. 이 힘이면 어떤 정당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조차하면 낼 수 없는 그런 정당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예, 정광영 대변인이 그 집회 말미에 애국보수 신당 창당에 대해서 발언을 했죠.
제가 이때 동영상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느낌이 왔어요. 두 가지 느낌인데, 예를 들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인용이 기각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기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업무에 복귀해가지고 비록 사법부, 언론, 입법부, 국회가 지금 자기를 탄핵을 한 집단이니까 아직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겠지만, 만약에 이 기각이 되더라도 그래도 아직 행정부가 자기 대통령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각이 됐다라는 건 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부당하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처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처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왜 애국 보수 신당 창당 얘기가 나왔냐? 저는 그 점에서 탄기국에서도 좀 느낌이 좀 안 좋은 거를 감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아무리 인파가 많이 몰리고 그래도 태극기 파워가 세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얻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역시 정치적인 결사체가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든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든 이 수백만의 그 태극기 시민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뭔가 정치 결사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왔다고 봅니다. 기각이 되더라도 인용이 됐었을 때는 더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광훈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또 이 애국 보수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가장 화들짝 놀란 곳은 어디냐? 바로 자유한국당의 임명진이야 정우택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손에 코 안 묻히고 새누리당을 접수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예상은 이 사람들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정당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반기문 씨가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반기문 씨를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반기문 씨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그 처음의 구도에서는 많이 깨졌을지 모르지만 차선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을 이름을 바꿔서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당으로 가져가서 정치적 기반을 자기네들이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은 못 가져가더라도 국회의원을 가진 지역의 지역 정당을 가지고 만들고자 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면에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바른정당인가요?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나간 당당, 그쪽이랑 다 연합해서 지금 이원 집정제를 계속 끊임없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원 집정제를 하겠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영구 국회의원직을 해먹겠다는 의도가 가장 크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권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충청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권은 포기하더라도 지역 정당으로서 자기네들이 국회의원직을 계속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도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애국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니까 제일 놀란 게 자유한국당이고, 그들이 특검 연장은 절대로 반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명진이하고 정우택이가. 어쨌든 애국신당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은 그런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제일 놀란 게 자유한국당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이 바른정당이나 그 자유한국당은 애국보수 신당이 나오게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아무리 데모를 하고 태극기를 흔들어도 결국 선거가 되면 그 표가 자기네들 말고는 갈 데가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당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결국 그 표가 자기네들한테 안 간다는 계산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자기네들이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애국보수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완전히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애국보수 신당이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을 확률은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우선 일단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그 전술 전략은 잘 짜야죠. 짜면서 애국보수 신당 문제는 추진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탄핵이 되지 않든 돌아올 둥지는 마련해 둔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벌써 두 번째 뉴스 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주말에 또 집회가 대한문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조금씩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든 이런데 핀포인트 공격은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선결 과제, 선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국보수 신당도 결국 수많은 인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던 거죠. 수만 명이 나와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태극기를 든 보수 우파들의 힘이 결국 새로운 신당 창당까지 그다음 탄핵 기각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집회에 한 분이라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나가서 또 취재도 하고 영상도 찍고 또 그렇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남은 시간 잘들 보내시고요. 다음 집회 때까지 건강히들 잘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